안녕하세요, 유세윤입니다. 오늘은 언젠가 잘리고 회사 그만둘 때 절대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대단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가장 많이 듣던 얘기 중에 하나가 회사 다닐 때 뭔가 준비를 해놔 라는 얘기였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꼭 그렇게 해라 라는 이야기를 선배들로부터 들었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근데 그때만 해도 회사를 언제 그만두겠다는 계획도 없고 이제 막연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막 잘 나가고 있었고 이제 기업에서 일찍 임원을 달았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 단계를 회사 안에서만 생각을 했지 회사 바깥에서 생각을 하지는 전혀 않았어요.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이제 어떤 집안에 이제 우환이 생겨서 갑자기 회사를 이제 그만둔 케이스예요. 한 30년 동안 직장인으로 이제 지냈는데 갑자기 인생이 너무 달라진 거죠. 우리는 이제 명함 들고 그게 다인 것처럼 이제 살잖아요. 처음 이제 1년 동안은 어떤 그런 집안의 어떤 우환을 회복시키느라고 정신없이 보냈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막막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맨 땅에 헤딩이 시작됩니다.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이제 제가 이제 고군분투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함께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회사를 그만둘 때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저의 경험담과 함께 여러분들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을 한번 볼까요?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이제 헤드헌팅 회사에다가 쫙 이력서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금방 이제 연락 올 줄 알았어요. 안 와요. 사람들한테도 이제 일자리를 좀 알아봐 달라고 이제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착각 속에 살았나 하면 난 이제 대기업 임원이었으니까 어쨌든 퇴직하고 이제 직장을 옮기는 거니까 중소기업 임원이라도 그야말로 내가 가준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탁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진짜 어이없었고 정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김치국 들이마시고 이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별로인 데서 이제 어떤 그렇게 오파가 와도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제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자리가 없지? 어쩌다가 들어오는 자리도 그냥 내가 놀고 말지 저기는 못 가겠다. 이런 어떤 부분들. 나중에 선배들하고 얘기해봐도 다 그렇더라고요. 이상한 회사 들어가서 선배들도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투자하라고, 돈 투자하라고 그런 회사도 있고, 자기가 해본 일 없는 일까지 떠맡기는 바람에 자기가 털고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쉽지 않구나라고 정말 나중에서야 이제 현실을 딱 깨닫고, 그 다음에 어딜 이제 회사를 다시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독립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직접. 이렇게 결심하기까지 한 1년을 헤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책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 책이 나왔을 때도 이제 강의가 쏟아지겠구나, 이렇게 또 착각한 거였죠. 이게 계속 착각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그래요. 특히 임원 출신들은 그렇고, 오래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더 착각 많이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선배들은 이제 줄지어서 이제 뭔가 일을 시작하고 망하고 사기당하고 정말 똑똑한 선배들이 줄줄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쓴맛을 참 주변에서 이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들의 공통점, 저를 포함해서 그들의 공통점, 준비를 전혀. 그러니까 재직 시에 전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지금 직장인들도 아마 다들 그러고 계실 거예요. 앞날이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계획할 수 있는 거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 그거 하나만 계획 안에 들어가는 거죠, 정확하게.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두는 게 내 인생을 돌보는 아주 실질적인 방법이 되겠어요. 그러면 은퇴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자, 첫 번째.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 인생은 알 수 없으니까. 에서 출발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이제 회사 다니는 걸 전제로 장기 플랜을 짜고 플랜 B가 없으면 이제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갑자기. 후배를 만났는데 그 회사에서 굉장히 이제 긴 장기 플랜을
이제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근처로 뭐 오피스텔도 옮기고, 이제 그 친구는 싱글이었으니까 옮기고, 뭐 연봉도 많으니까 뭐 차도 바꾸고. 근데 갑자기 이제 직장 상사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임원하고 문제가 생겨서 뭐 결국에 뭐 둘 다 성격이 장난이 아니고 뭐 그렇게 막 부딪혀서 결국 그럼 누가 그만둬요?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 그만두는 거죠. 이제 후배 직원이. 그래서 이제 너무 예상치 못하게 후배가 사표를 쓰고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매달 들어오던 수입이 없어진다는 거는 대단히 직장인으로서는 이제 황당한 일이 되는 거예요. 몇 달만 쉬어도 적금 하나 통째로 날아갑니다. 생활비도 뭐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다 이제 깨서 썼다. 그럼 생활비 대출을 받고. 그게 제일 이제 무서운 거죠. 막 그 생활비 대출이 막 급속도로 늘어나요. 그 퇴직했다고 그 생활 규모가 갑자기 확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 뭐 갑자기 뭐 학원 안 보내겠어요? 밥 안 먹어요? 관리비 안 내겠어요? 뭐 차 팔아서 그냥 없애겠어요? 아니잖아요. 퇴직했다고 생활비 규모가 줄어드는 부분은 정말 나에 관련된 어떤 그런 일부분이지 많이 안 줄어요. 그래서 대단히 그런 어떤 씀씀이를 줄이기 어렵다. 그래서 미리 정말 우리가 직장인들이 뭐 돈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대단히 경제적으로 이제 그 급속도로 이제 어떤 위기감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 30대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그 회사에서 이제 얼마나 있을지 알게 뭐예요. 물론 확률적으로는 이제 나이 많은 사람보다는 이제 오래 다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직도 이제 30대 같은 경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직장인이라고 하면 어느 나이 어느 직급이든지 내가 직장인 다니면서도 플랜 B를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직장을 그만둔다면 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독립이 맞지 않는다면 난 뭐 자영업 이런 거는 난 도저히 안 맞아. 그러면 이직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가용 생활비도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 이직에 어울리는 포트폴리오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뭔가 나를 상품으로 내놓기에 지금 가치가 있는 자격증이나 경력 이런 걸 이제 구비하게 되는 거죠. 내가 플랜 B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으면 뭔가 더 성장하기 위한 어떤 동력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은 이제 차이점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지금 직장에서 잘 나가든 잘 못 나가든 간에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인생은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회사는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거다. 예측할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은퇴 준비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지금 몇 살이든지 지금부터 당장 right now 그야말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지금 이렇게 살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죠. 앞으로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더욱더 예상할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백신 접종률이 막 이제 백신 맞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뭐 갑자기 이제 막 사람들이 들떠서 뭐 해외 여행, 그러니까 막 호텔, 항공, 뭐 화장품, 유통, 주식이 이제 확 뜨다가 뭐 델타 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변이 이렇게 해서 갑자기 또 이제 급속도로 이제 경제가 이제 얼어붙기 시작하니까 또 확 주가가 떨어지고, 이제 이런 어떤 누구도 예측할 수 못하다 이제 막 너를 뛰는 거죠. 전문가들 말도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영상에서 이제 함께 생각하는 어떤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있겠어요? 전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은퇴 준비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나의 방어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어린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부터. 그래서 이제 인생은 모르고 회사는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두 번째, 지금 몇 살이건 간에 지금부터 은퇴 준비를 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뭔가 하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찾아내는 거예요. 자, 시작하기로 이제 결심했죠. 그럼 구체적인 목표, 계획, 뭐 액션 플랜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이제 아는 사전 단계가 이제 필요한 거죠. 자기가 이제 인생 1막에서는 뭐 그냥 먹고 사느라고 내가 이런 월급장 일을 했어 라고 하지만, 인생 2막 나이 들면서까지 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나이 들어서는 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훨씬 더 효율이 나는 거죠. 그리고 행복해지는 거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 하면서도 나중에 언젠가는 이제 글을 써서 먹고 살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아주 잘하지는 못하지만 계속
더 잘하고 싶어, 노력하고 싶어라는 어떤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 시기는 내가 예상을 못했지만 나중에 뭘 한다가 이미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이제 흘러간 것 같아요. 그 바탕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게 점점 차곡차곡 쌓였던 것 같아요. 책을 읽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작가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좀 떨어지죠. 결론은 이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그거를 열심히 고민해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이러는 게 자기가 나중에 정말 인생 자산으로 이제 모아놓는 어떤 그런 그야말로 이제 재산이 되는 거죠.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 있을까? 저희 선배 중에는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너무 반대해가지고 그냥 저처럼 대기업에서 쭉 그냥 직장 생활 하다가 퇴직하고 자기가 이제 음악 좋아하니까 지금 이제 소극장 공연도 하고 어떤 그런 이제 유튜브도 만들고 보컬 학원을 그렇게 시작해서 인생 2막을 아주 즐겁게 살아가는 선배가 하나 있어요. 이게 그분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그런 음악하는 친구들이랑 연을 다 놓은 거죠. 밥 사주고 뭐 공연 도와주고 이러면서 그렇게 명확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퇴직 후에 생업으로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주 뭐 어렵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나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일을 지금 나중에 직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의 뭐 취미 활동이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나중에 결국 자산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모른다고 하면 일단 내가 좋아하는 거 한 100개쯤 한번 써보세요. 100개쯤. 예를 들면 이제 나는 어떤 걸 좋아하나? 나는 주중에 막 엄청나게 일하다가 주말에 운동하고 이제 좋아하는 친구랑 이제 근사한 브런치를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 라든지 아니면 휴가 가서 하루 종일 뭐 책을 보고 저녁 때 밤 수영하는 거를 좋아해. 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도 막 거기다 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난 돈을 좋아해. 나는 막 수입 명품 이런 거 좋아해. 아니면 나 요리 좋아해. 뭐 커피 좋아해. 뭐 이탈리안 어떤 그런 문화를 좋아해. 아니면 식물 키우는 거, 동물 키우는 거, 글 쓰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뭐 춤추는 거, 남 가르치는 거. 다 이렇게 쓰다 보면 그 안에 모든 직업들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거죠.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100개.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저희 이제 이제 지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케팅하는 친구들, 디자인 친구들이 5명이 모여서 배달 전문 카페를 운영을 해요. 자기네들끼리 다 직업이 있어요. 다 회사를 다니면서 5명이 동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뭐 디자인하고 마케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왜 하면 우리가 퇴직해서 정말 카페나 이런 거 해보고 싶다. 근데 그때 하기에는 이제 전에 좀 경험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5명이서 얼마씩 이제 돈을 모아서 5명이 이제 도와서 이제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도 쌓이고 그리고 이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단히 뭐 큰 데미지가 없고 경험은 얻을 수 있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미리 준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꾸 찝쩍찝쩍 이것저것 관심 가지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해보는 사람하고 전혀 준비 없이 어떤 거를 이제 탁 맞닥뜨려가지고 절벽 끝에 쓴 심정으로 탁 어떤 아이템을 잡아갖고 하는 거하고 이 승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승률이. 그래서 어떤 거를 좀 내가 좋아하나 먼저 찾아보고 둘째는 뭔가 하면 자기 성향을 그런 좋은 일을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내면서 자기 성향을 좀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가 하면 예전에 저 아는 지인이 그런 해외 스포츠 브랜드를 이제 거기에 대한 바이어였어요. 근데 그거를 회사에서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자기가 직접 하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왜 그랬나 하면 회사에선 철저히 갑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국내 유통에다가 이제 펼치려고 하니까 철저히 의리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성향하고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완전 바닥에서 한번 시작해보자. 이게 안 되는 거죠, 성격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하루 종일 좁은 가게에서 똑같은 일 반복하는 게 싫다. 이러면은 돌아다니고 싶다. 그야말로 세일즈가 더 맞는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 성향을 파악을 못하고 그냥 어떤 점포를 오픈을 해서 그 안에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사람이면 너무 또 불행해지는 거죠. 자기 성향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단 혼자 일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의 이제 또 다른 예전에 너무 사람들이랑 많이 부대꼈으니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책 보는 일이 돈이 되는 일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남을 가르치는 일이라면 좀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결국에 책 쓰고 칼럼 쓰고 기업 강의하고 유튜브하고 이렇게 이제 흘러온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다음에 자기의 성향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이게 나의 지금 인생 이막을 어떻게 펼쳐갈까에 대한 어떤 범위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1부에서 하고요. 이제 어떤 그런 은퇴 준비에 대한 2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